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잠깐 라이딩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비가 잠시 안 온 사이에 라이딩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라이딩을 하려고 하냐면 엑스라이더 X100을 가지고 라이딩을 가보려고 합니다. 맥스 속도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하기 위해서 오늘은 카메라도 이렇게 360 카메라도 달아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함께 가보시죠. 또 이 묘미 중에 하나가, 엑스라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키 없이 리모컨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켜지면 작동이 되고, M모드를 갖다가 설정을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정을 했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라이더를 탈 때 가장 처음에 타시면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자전거 속도감에 대한 숙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숙지가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속도를 즐기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타자마자 속도를 내고 뭐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달리는지, 어느 정도 감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공도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엑스라이더 자체는 자전거 도로를 진입할 수 없습니다. 1000W 짜리는 자전거 도로를 못 들어가고, 엑스라이더의 X100S 같은 경우는 350W로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고, 1000W는 자전거 도로 주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공도를 타야 되는데 공도에서도 어느 정도 스킬,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난 후에 공도로 나오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는 골목 한적한 곳에서 속도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숙지를 하고 도로로 나오시는 게 오히려 라이더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멀리 가려고 나왔었지만 뭐 시간상 관계 시간이 좀 안타까워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차량으로 갈 때 이렇게 바닥에 물 뿌려져 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물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좀 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실선 쪽으로 가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어야지 좋은 거지,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는 단독 사고로 인해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몇 번을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 적응하고 난 후에, 그런 후에 속도를 즐기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미사리 조종경기장, 이게 속도감은 상당히 광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느껴지는데, 좌측 하단에 속도계를 보시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속도계가 정확하게 딱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주에서는 저 속도보다 더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둔턱이라든지 이런 턱들이 있어서 감속을 하다 보니까 30 정도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렸을 때, 속도로 달렸을 때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저도 정확하게 몇 킬로 정도 간다, 이거 판단은 테스트는 해보진 않아서 몇 킬로 간다까지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도라든지 이런 건 그 파스, 그 다음에 스로틀, 이거는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파스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에서 파스 같은 경우는 페달에 어느 정도 적정한 토크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엑스라이더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라이더는 페달을 돌리는 느낌, 그 느낌으로 파스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스로틀과 파스 거의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스 같은 경우는 페달에 내가 힘을 줘서 돌려야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페달을 돌리면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스로틀과 같은 파워로 그냥 직진을 하고 가는 주행이 되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보통 일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파스로 놨을 경우 회전을 주고 기어비가 있고 이런 형태지만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는 싱글 기어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갖다가 최대한 뭐 준다 뭐 그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천천히 돌리면 속도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드가 M모드에서 파스 1, 파스 2, 파스 3 이렇게 하고 1, 2, 3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파스 3을 놓고 달리면 최대 속도까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로틀도 마찬가지 파스 형태로 스로틀을 돌렸을 때 최대 파워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로틀 같은 경우는 스로틀에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속도를 내고 줄이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파스로 갈 때는 M 모드를 건드려서 1, 2, 3 이 선택을 하신 후에 갈 수 있습니다. 1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고 2는 조금 빠르고 3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파스로 속도 조절을 하실 분은 1, 2, 3을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 경우는 그냥 스로틀을 이용해서 계속 달렸기 때문에 스로틀과 파스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페달을 돌리면서 파스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손을 돌려서 스로틀을 돌려서 돌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일부러 파스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로틀은 뗀 상태로 39 이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둔턱이 나오면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가 감속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차량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지속을 하면서 속도 체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서 이 공간을 골랐는데, 차후에는 이 공간 말고 이 엑스라이더 말고 더 비슷한 류의 자전거를 갖다가 같이 동시에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반영을 해서 제가 반영을 해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달리고 하면 보통 일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거의 심박으로 봤을 때 거의 최대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를 전혀 타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가 돼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속도가 이 정도 속도까지 올리기 전에는 적응을 하고 난 후에 하셔야 됩니다. 전기 자전거를 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원래 즐기시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속도감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도를 갖다가 내가 즐긴다, 아무리 다른 데서도 즐겼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적응하고 났을 때는 몸에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그 후에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엑스라이드 같은 경우는 1000W에 17A 정도 됐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40km 정도 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인스타 360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도 찍어보고 편하게 어떤 제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상 컨셉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살짝 흔들리다 보니까 뭐 영상이 꿀렁꿀렁 거리지만 참 안정화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페달도 돌려보고 페달로 돌려도 뭐 39, 37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골목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초등학교,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시속 30 정도인데 그 정도보다 그 속도를 넘나드는 그 이상으로 달리는 속도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속도예요. 그리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거 재밌는데 하고 마구 속도를 내다가 오히려 그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난 후에 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가속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는지, 가속이 됐을 때의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앞에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더블 크라운으로
서스펜션이 있어서 앞에 충격은 적당히 조절이 되고 충격 흡수가 되고, 안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색적으로 오토바이 형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형태와 흡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달링은 안장에 앉아서 페달링은 상당히 조금은 불편한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엑스라이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엑스라이더와 같은 SMD 바이크나 아니면 BR3 스크램블러,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요 형태의 전기 자전거가 또 한 대 더 출시될 예정인데, 그거는 이지라이드사에서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온 후에 직접 시승을 하고 난 후에 그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비교 테스트인데, 비교 테스트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교 테스트를 못하고 있는데 곧 비교 테스트를 같이 해서 각각의 전기 자전거의 어떤 형태의 느낌, 어느 정도 틀린지, 최대 속도는 아마도 어떤 게 빠른지, 그러니까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 최대 속도가 나는 그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약간의 힐링이나 컨셉을 즐기시는 분은 또 그런 류의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안장, 그 타이어, 핸들바 이런 걸 교체를 해서 커스텀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타시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엑스라이더 뿐만 아니라 SMD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BR3 스크램블러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커스텀 형태가 됩니다. 기존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배달 형태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경우는 그 배달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약간의 레트로 감성의 그 투어라든지 가까운 곳에 투어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도 1000W로 해서 굉장히 그 파워 있는 모터를 사용을 해서 일반 공도, 그러나 공도에서 약간 국도로 나갔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들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때는 또 속도가 느려서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갔다 오면서 대략 키로수는 몇 킬로를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종 경기장을 한 바퀴 돌진 않고 가서 찍고 오는 상황에 느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함, 나름 이렇게 두세 명이 같이 타고 가면 이것도 하나의 재미난 어떤 취미 활동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엑스라이더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도심에서는 아주 강추를 합니다. 물론 자기가 가야 될 길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출퇴근 거리를 좀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충전하는 시간도 대략 뭐 고속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에서 생각을 했을 때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을 해봤을 때 출근해서 충전하고 퇴근할 때 또 타고 오고 이런 형태로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도심에서는 아마 다리를 건너갈 때, 한강 다리를 건너갈 때 빼놓고는 도심에서는 굉장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출퇴근을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는 그런 엑스라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도 도심에서 신호받고 갔을 때 40 정도까지 나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이동하는 교통수단들의 평균 속도가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형태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 자전거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신호에 걸렸을 때, 신호 같은 경우는 신호에 딱딱 걸렸을 때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 신호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거지 무시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신호를 지키고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끔 하고 주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엑스라이더를 짧게라면 짧게지만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는 장점들도 상당히 되게 많았고, 이런 재미가 있네? 그리고 편리성,
지금 중앙선은 넘은 거 아니고요. 반대편에서 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선을 통제 중의 부분이라 중앙선을 넘어선 거로 보입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자전거 시승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매장 바로 우산 속 자전거.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시승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승할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20대 정도, 각 종류별로 20대 정도까지 있으니까 와오셔가지고 시승을 해보시고 난 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제품이 좋아 보이네 라고 하고 구매하는 것보다 제품을 한번 타보고 난 후에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그걸 파악한 후에 그 후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앞에 서스펜션이 있어서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고 느껴지고, 이런 형태로 라이딩을 해보시고 난 후에 구매하시는 걸 진짜 추천합니다. 언제든 부산 속 자전거로 오시면 시승은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라이딩은 종료를 했고요. 이제 얘를 잠그면 됩니다. 이렇게. 네, 소리 들리죠? 오픈하는 거고 잠근 거고, 이게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 엑스라이드입니다. 기본.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이 키로만 오픈을 할 수 있어요. 열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없으면, 이 리모컨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하겠죠. 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짧게 라이딩 마쳐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